네, 안녕하세요, 어른이들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네. 오늘은 그 육아휴직 중인 분에 대해서 사연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사연을 좀 살펴볼게요.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, 그 첫째 출산하시고 육아휴직 중이신 음. 분인데, 이분이 그 기존 조직에 지금 복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네. 복귀를 고민하는 이유가 기존 조직에 뭐 어떤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도 좀 나가고 내가 복귀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일이 가중되는 건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럴 때 복귀를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닐까요? 라는 네. 사연이 들어왔는데요. 오코치님, 이런 사연 혹시 주변에서 보시거나 경험하신 적이 많은가요? 저희 때는 네. 당연히 복직이니까 음. 고민을 하진 않았는데, 지금 회사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저는 사실 네. 제 세대가 그 친구들이 아이를 뭐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귀를 이미 한 친구도 있고 이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요새 그냥 어떤 트렌드랄까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은 딱 출산하기 전에 휴가를 받아요. 네. 그러면 출산 휴가로 받은 걸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복직 안 하고 그만두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모든 휴가나 이런 거를 다 복지 쓰고.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, 그다음에 쓴 다음에 여기까지 경력을 다 인정받고, 그다음에 옮기는 게 약간 실익을 챙기는 게 아닌가라는 케이스가 사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굉장히 세태가 다르죠. 네. 네네.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사실 뭐 제가 뭐 결혼이나 육아를 해본 입장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혹시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휴가 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네. 보면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, 개인이 볼 때는 복지이긴 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. 그 사이에 육아휴직 중에 그 다른 사람을 임시 계약직으로 뽑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, 그러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나눠서 이제 커버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당연히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떤 그런 투자들을 하는 거니까 돌아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, 저는. 그쵸. 뭐 그게 에티켓인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그분을 위해서 어쨌든 그 자리를 남겨놓는 거기 네. 때문에. 그리고 제가 이 사연을 읽었을 때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는데, 네. 대안이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네. 읽었을 때 네.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복직을 안 하고 그만둬야겠다라는 네. 건 아니었던 것 같고, 네. 기존에 회사에 이슈가 많으니까 좀 이게 고민이다였던 것 같은데, 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있지 않다면 일단 복귀를 하시고 그 후에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지라는 생각은 했어요. 네. 여기에 더해서 혹시 코치님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? 네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내가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은 복귀를 하는 게 더 좋겠다. 근데 그 이유는 변화예요, 변화.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을,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아이가 없을 때랑은 굉장히 다른 상황을 의미하거든요.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인데, 만약에 내가 다른 회사를 옮긴다든가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다라면 결국 이직과 육아라는 두 가지의 변화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,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개인한테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돌아갔을 때 회사에 일이 많고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던 회사잖아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직으로 오는 변화의 양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돌아가서. 네. 너무 공감해요. One change at a time. 그냥 한 번에 하나의 변화만 줘라. 네. 왜냐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어쨌든 짜잘한 변화도 아니고 출산, 이직 이건 되게 굵직한 변화잖아요. 네. 그래서 굵직한 변화는 한 번에 하나만 줘야지 그나마 내가 덜 힘들고 감당이 되지. 네. 두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려다 보면은 스스로도 힘들고 뭐 둘 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대신에 이제 만약에 이분이 그
다니던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뭐 그게 아니고 또 살아보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저는 바로 저희 때만 해도 휴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출산 휴가하고 바로 복직을 했는데요. 만약에 아이랑 시간을 조금 더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다라면 그거는 나쁘지 않은 결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기가 어릴 때 조금 더 시간을 내가 아이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경력이 좀 단절되더라도 복귀하는 뭐 리스크는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면 그 또한 좋은 결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경력 주기에 육아랑 일을 병행하다 보면 다들 밸런스를 생각하잖아요. 네. 밸런스 하면 5대5를 생각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가정에 쭉 더 많은 비중이 가 있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일에 더 많은 비중이 가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내 아이랑 같이 있는 것에 더 내가 비중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결정을 하는 거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또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너무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는데, 네.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보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면서 가족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살짝의 경력 단절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도 존중받을 만한 결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,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내가 한번 경력 단절이 되면 어떡하지? 이런 네. 게 있는데, 네. 요즘에는 그런 단절이 있어도 좀 이직 시장에서 고려를 하고 보시는 편인가요?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.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열려 있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단절이 없는 게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전문성을 쌓아 놓은 게 있다라면 또 그 전문성을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거라면 거기에 뭐 이런 그 개인적인 가치의 문제로 경력에 단절이 있었던 경우는 별로 저는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. 그렇죠. 예, 예.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경영자분들도 계시니까 조금 그런 결정은 신중하게 하시는 게 그렇죠. 네, 그래서 좋겠네요. 이분의 경우에 결국은 내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너무 딱 근본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. 네. 사실은 복직을 고민하시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, 일인지 또는 지금은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인지 이런 게 근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만약에 복귀를 하시거나 또는 이직을 하신다면 어쨌든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찬찬히 한 번에 하나씩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사연을 다뤄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워킹맘들 정말 응원하고 존경합니다. 다음에 네. 또 찾아뵐게요.